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오후 11시 5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일단 아마 업로드는 5월 11일 오전 새벽쯤에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비트가 31,000 정도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영상 어제 올리고 나서 추가 하락은 없었고 조금 약 반등을 해주고 이제 알트들 같은 경우도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살짝 반등을 했으나 지금 실시간으로 좀 추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굉장히 큰 하락장에서는 어 최소 진짜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시간 단위로 매매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이거를 뭐 반나절 이상 뭐 들고 가서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뭐 샀다 그러면은 뭐 좀 짧게 진짜 바로바로 좀 익절을 해주시고요. 손절 같은 경우도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이니까 이제 우리 채널이랑 조금 맞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최대한 반등을 좀 노리신다 라고 하시면은 진짜 짧게 지금 장기 투자하는 그런 투자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로 진짜 거의 시간 단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됐었던 UST 앵커 이슈, 루나 이슈, 테라 이슈죠.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어났는데 와, 잠이 확 깨더라고. 일어났는데 이게 0.6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 새벽에 올리고 잤잖아요. 자서 한 8시, 9시쯤에 일어났는데 와, 이게 이렇게 나락을 가 있고 막 루나는 앞자리가 2, 지금 다시 2로 왔는데 막 이자가 보이고 있고 내가 잘못 본 건가? 요 정도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락을 가버린 프로젝트. 뭐 지금은 뭐 나름 복구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충격을 준 좀 사상 초유의 사태. 지금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나중에 또 두고두고 해자가 될 텐데 그때 가서는 그때 이제 결과값에 따라서 이게 지금 어떻게 뭐 평이 갈리겠죠. 이제 하지만 어쨌든 이런 큰 좀 이슈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생히 겪고 있다는 것, 굉장히 좀 감동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옛날에 막 되게 이슈들이 많았었잖아요. 되게 과거에 비트가 뭐 옛날에 막 초기에 뭐 마운트 곡스 뭐 해킹 이슈라든지 파산 이슈라든지 뭐 17년 18년 뭐 상기빔, 말로만 듣던 뭐 상기빔이라든지 막 그런 이슈들 같은 이슈급의 이슈를 또 한번 같이 겪으면서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여기서도 되게 많이 느낀 게 뭐냐면요. 어, 좀 골로 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 뭐 완전 그 가까운 지인 중에는 없는데, 이제 뭐 건너라든지 뭐 혹은 트위터라든지 뭐 이렇게 얼핏 들었을 때 이번에 이거 테라 사태 때문에, 루나 이슈 때문에, 디패깅 때문에 이거 골로 간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자산의 뭐 거의 80% 이상, 90% 혹은 뭐 거진 올인 해가지고 다 잃으신 분들도 종종 계시고, 굉장히 좀 심각한 좀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청산을 당하셨다면 혹은 뭐 굉장히 큰 손실을 보셨다면은 좀 안타깝지만 교훈을 삼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어쨌든 저쨌든 시장에서 진짜 그 말로만 항상 들었던 그 표현인데요, 사람만 있으면 된다. 진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든 죽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임 해도 게임 오버 나면은 끝이잖아요. 근데 게임 오버가 안 되고 뭐 좀 내가 이렇게 다쳤다던가 뭐 혹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좀 쉬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플레이를 계속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게임 오버가 된다. 내가 시드가 0이 되거나 아예 그냥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뭔가 그게 딱 깨져버린다 라고 하면 정말 어렵다.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이 크립토 시장은 우상향을 보고
우리가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그 자격마저 박탈이 당하면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바퀴벌레처럼 하시면 돼요. 바퀴벌레처럼 끈질기게 살아있으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막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이 날 만한 그런 뭔가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수익이 날 만한 뭐 NFT 뭐 사소한 NFT 민팅도 뭐 포함을 해서 뭐 디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뭐 ICO, IDO 뭐 매매라든지 뭐 차익 거래 뭐 김프 숏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트렌드 매매라든지 모든 그런 수익이 날 만한 곳을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막 조금씩 주워 먹다가 씨들 계속 불리세요. 불리다가 이제 뭔가 이게 위험하다. 뭔가 좀 손실이 날 것 같고 뭔가 좀 이거 쎄한데 하면은 그 얘들 도망가는 것처럼 사사삭 그 도망가시고 다시 또 뭔가 그런 좀 좋은 것들이 왔을 때 왔다가 다시 도망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옛날에 뭐 13년, 14년, 15년, 뭐 16년까지도 해서 요때 뭐 비트 100만원 이하 혹은 뭐 이더 뭐 만원 이하 뭐 이렇게 사셨던 뭐 정말 그 고대 이제 수문장 같은 경우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겠죠. 이제 어쨌든 우리는 뭐 하다못해 17년 사이클에 들어온 저를 포함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위험하게 계속해서 노출을 하는 건 좀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 판단이 서잖아요. 어떤 투자 형태로 내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걸 하든 플레이를 하든 이게 조금 삐끗하거나 어긋나면은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 그 되게 사소한 가능성에 되게 작은 가능성이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베팅을 안 하시는 거겠지만은 그런 이제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을 가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심지어 뭔가 그 노출되는 게 위험에 리스크에 노출되는 그 기간도 되게 장기화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진짜 삐끗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을 최대한 좀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진짜로 우리가 되게 자극적으로 코인 하면 항상 그런 소리 들리잖아요. 막 누구는 뭐 몇천만원, 몇백으로, 몇천으로,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불렸다 하더라. 그런 것만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성을 잃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베팅은 최대한 삼가자. 베팅을 하더라도 정말로 베팅을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정말 8할, 9할 이상 베팅 승률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그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서 노출을 최소화시켜서 딱 하는 거고 정말 이런 리스크 시장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앵커 같은 경우도 뭐 좀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면 앵커가 너무 지금까지 잘 돌아왔고 이거는 전혀 리스크적인 부분에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었잖아요. 솔직히 앵커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글 안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앵커 그거 어쨌든 뭐 알고리즘 스테이블 뭐 패깅인데 그게 정말로 삐끗하거나 혹은 어떻게 문제가 되면 정말 패깅이 깨지면 좀 위험할 수 있다,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것들은 다 듣고 투자를 하셨을 텐데 이제 좀 그런 이슈가 진짜 실제로 발생이 되면서 좀 이제 죽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지금 1달러였다가 뭐 좀 내려갔다가 뭐 지금 다시 0.9달러 왔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유난 떨 문제야? 라고 할 만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말하자면 좀 기네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벌써 10분이나 떠들었네. 제가 이제 이 루나를 보면서 좀 어떤 게 생각이 계속 났냐면 옛날에 17년도에 한창 유행했던 랜딩 플랫폼 랜딩 플랫폼이 아니죠? 그 무슨 플랫폼이었죠?
어, 요게 랜딩 플랫폼 맞나요? 하여튼 요 플랫폼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비트 커넥트라는. 그래서 랜딩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 이제 비트 커넥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다단계 폰지라고 이제 좀 판결이 나서 뭔가 직접적으로 루나에 뭐 정확하게 대치시켜서 대조시켜가지고 비교할 순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좀 생각이 났냐면, 뭐 루나가 뭐 폰지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구조 자체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어떤 상승장 속에서의 정말 좋은 따뜻한 이야기 속에서 이제 성장을 한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이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좀 이슈가 생기면서 좀 나락을 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비트 커넥트가 지금 보시면은 왜 이제 폰지 이런 이슈로 났냐면은, 가입할 때 얘네들이 이제 그 레퍼럴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레퍼럴 시스템 이제 뭐 바이낸스나 뭐 거래소들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율이 너무 높다, 수익 배분이 너무 과도하다,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폰지로 이제 좀 이렇게 판결이 난 건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잘 썼어요, 사람들. 저도 좀 활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루나 사태랑 뭐 완전히 비슷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제 기준에 비트 커넥트가 사실은 디파이의 원조격이라고 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숙제 내립니다. 비트 커넥트 네이버에 쳐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하여튼 뭔가 그 뭐야, 디파이의 좀 원조격인 프로젝트였다. 디파이 같은 경우는 비트 커넥트 모델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다듬고 어떤 폰지 형태의 그런 이제 요소들을 좀 빼가지고 혹은 변형시켜서 나온 게 디파이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디파이로 만약 실제로 모델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말이 안 나오지. 그래서 오늘 좀 이 해드릴 얘기가 이게 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좀 장황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비트 커넥트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서사로 나락을 갔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비트 커넥트 같은 경우 어떤 서사였냐면, 처음에 굉장히 저렴하게 팔았어요, 비트 커넥트 토큰을. 그래서 토큰을 팔고 그 토큰을 갖다가 얘네 사이트에다가 예치를 하면, 그러니까 토큰을 사서 예치를 해야겠죠. 사서 예치를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달러로 이제 그 이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제 그 토큰의 이제 수요를 계속 이제 좀 땡겨왔고, 그리고 나름 자체 이제 토큰 개발이 된 프로젝트였어요.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자체 지갑도 있었고요. 이게 뭐야 폰지 얘기를 왜 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폰지로 뭔가 도장이 낙인이 찍혀버린 거지, 잘 이렇게 따져보면요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자체 지갑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POS 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POW였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POS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뭐 그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되게 트렌드하게 잘 나와서, 해서 실제로 이렇게 모델도 있었고, 실제로 지갑에다가 넣어두면은 이자도 따박따박 나오고, 그 POS 형태로 잘 나왔고, 그리고 토큰 가격도 거의 0.2달러였나? 0.1달러에 시작을 해서 거의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400달러까지인가? 갑니다. 그 자체 토큰이. 그래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모델이었고, 이게 어떻게 나락을 가게 됐냐? 이제
어쨌든간 중간에 위기가 몇 번 있긴 했었죠, 얘들도. 근데 이제 결국에 비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번 다시 느끼는 게, 비트가 나락을 안 갔잖아요, 그때 17년 18년 때. 그래서 계속 우상향을 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뭔가 주춤하다가도 시장에서 또 수급으로 유동성으로 들어올려주고 하니까 계속 우상향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좀 막 커지고 몸집이 커지니까 이제 얘네 좀 구조가 폰지 아니야? 막 이런 이슈들도 많이 들리고 소리도 많이 들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궁극적으로 망한 게, 이제 미국 쪽에서 소송 이슈에 휘말리면서 아예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국가적 규제와 어떤 소송 이슈, 그리고 상승장과 하락장, 요 포인트를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루나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면요, 규제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영상에 좀 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마침 코인니스에 딱 요 기사가 뜬 거야. 요 기사가 뭐냐면요, 이제 미 재무장관 옐런이 우리도 지금 테라 지금 이슈를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우리들이 앞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연말까지 스테이블 이런 규제법을 통과시켜서 스테이블 관련 이슈들을 자기네들 이제 그 바운더리 안에 좀 넣어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좀 내용이 어렵나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게 되게 설명이 왜 이렇게 오늘 안 되지? 그래서 뭘 뜻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은 엄청난 우상향 가치가 내재된 시장으로 보잖아요. 지금 당장은 뭐 3만 초반대에서 힘없이 이러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지금 1억, 2억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는 시장인데, 결국 그 시장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뭐 어디서 오는 건지. 그냥 엘살바도르 같은 정말 약하고 나약한 국가에서 얘네들을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중국도 뭐 규제하고 뭐 밴당했고, 결국은 이런 기관 투자 자금이라든지 뭐 현물 ETF 이런 것들이 미국 쪽이란 말이에요. 결국 핵심 키는 미국에서 이 크립토 시장을 열어줘야 돼요. 그 키를 갖다가 이 비밀의 문을 열어줘야 우리 시장이 결국 그렇게 올라갈 것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이 시장을 오케이 해주고, 그 오케이가 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루나 같은 자체 이런 스테이블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고, 이런 플랫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뭐 만약에 비트가 1억 2억 가면 그때 과연 미국 쪽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오케이 해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쭉 해드리려고 뭐 비트커넥트 얘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공감이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제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였는데요. 좀 이렇게 장황했지? 하여튼 그런 좀 정말 길게 봤을 때 오늘 이런 이슈를 보면서 루나는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패깅 다시 좀 회복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 거고, 뭐 김서준 이런 애들이 뭐 커버를 치죠. 슐링을 치는데, 아니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유동성 확보되면 UST는 결국 다시 1달러 패깅 될 거고, 이거 뭐 한두 번 있는 일 아니야. 뭐 예전에도 뭐 있었고, 다시 방어했었고, 그리고 뭐 우리 UST만 그랬냐? 뭐 다른 스테이블도 똑같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단순히 지금 딱 그 부분
포인트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자면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샘 뱅크먼이 굉장히 똑똑한 게 프로젝트를 사업을 진짜 잘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바이든 이제 저거 할 때도 선거 자금 엄청 되면서 아마 샘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돈을 댔죠. 엄청 되면서 로비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미국 쪽이 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FTX US는 규제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운영 중이고, 별도로 FTX 따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솔라나 같은 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규제라든지 이런 것에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하고, 실제로 솔라나 같은 얘들은 보시면은 스테이블 알고리즘 같은 형태로 없죠. 애초에 뭐 없게 나온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막 트론이나 뭐 니어 같은 얘들은 쟤네 잘 됐네 우리도 도입해야겠다 이러면서 도입을 하지만, 솔라나 같은 좀 이런 친구들은 도입을 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샘이 굉장히 좀 똑똑한 것 같다. 그런 미래까지 보고 있는 것 같다. 뭐 여기서 솔라나를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솔라나 맛이 가가지고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루나가 정말 좀 장기적으로 비트가 굉장히 좀 성장을 많이 했을 때 어떤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판에 합류할 거 아닙니까? 합류를 해야 어쨌든 시장이 훨씬 커지는 거고 돈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때 과연 루나 같은 좀 규제와 뭔가 반대되는 노선을 타는 그런 친구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솔직히 뭐 SEC에서 야 너네 뭐 밀어 저거 하지 마라 하는데 이제 오히려 뭐 SEC를 고소하는 도건이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래서 비트커넥트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소송 이슈가 걸리면서 완전 나락을 가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래도 이번에도 비트커넥트 다시 회복하겠지, 지금까지 문제 없게 썼는데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죠. 좀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당장은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 마무리되고 좀 패깅을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은 비트가 적어도 횡보는 해줘야 돼요. 비트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루나 UST 이거 진짜 나락합니다. 진짜 나락한다고 저도 도건이랑 내기하고 싶네요. 진짜 나락할 것 같고, 비트가 정말 이 최소 어제 하락한 선에서 횡보는 해줘야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UST 요 앵커 자체 이제 TVL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거의 한 140?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14인 거죠. 지금 오늘 6이 됐고 반토막 이상으로 나락을 갔죠. 또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 보시면은 그래프가 쭉 완전 뭐 거의 계곡이야, 계곡. 다이빙 계곡이죠. 그리고 TVL로 보시면요, 여기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도 안 되게 떨어졌고, 17빌리언이었었군요. 17빌리언. 근데 이거는 UST 디파짓이 14 정도였고, 그래서 이거 전체 앵커 전체 락업 예치는 17빌리언 정도였는데, 이게 오늘 너무 앵커 특집인가? 오늘 앵커 특집 그냥 할게요. 작년 21년 5월에도 석가빈 맞으면서 앵커가 한번 휘청인 적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도 잘만 다시 1달러 패깅하지 않았냐? 이번에도 뭐 똑같이 될 거다,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랑 지금의 얘기는 너무 다르죠. 너무너무 다르고 너무 다르지 않나요? 딱 봐도. 왜냐면 그때만 해도 그때가 이제 17일이죠 17일에서 갑자기 나락갔을 때가 18, 19일이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TPL이 772 였다가 쫙 빠집니다. 갑자기 564. 772에서 564 하면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거의 30% 정도 빠지죠. 며칠 돼서 50까지 40까지 가니까.
여기서도 거의 뭐 반토막이 나죠, 며칠 만에. 근데 여기서는 700밀리언에서 500밀리언까지 간 건데, 이게 지금 뭐 거의 시총이 700이니까 저점 대비 3배가 아니죠, 30배. 30배 이상이 상승한 지금 앵커 프로토콜에서 지금 뭐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다는 거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른 의미이고, 지금 회복하기까지 좀 걸릴 거고, 실제로 회복을 하더라도 아마 1달러 오면 좀 탈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물량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까지도 다 소화해내고 또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아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조금은 어려워 보일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더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또 테라 이제 가드에서 비트를 시장에 던지고, 비트는 또 떨어지고, 루나는 또 떨어지고, 또 UST 또 떨어지고,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있는 지금 시장 상태이고요. 요것도 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타이탄 와이언뱅크에서 아이언 파이낸스에서 이제 타이탄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었다가 얘들도 나락을 갔었죠.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는 좀 단단합니다. 비트가 3,500달러 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단단하네요, 실제로. 뭐 자기 본인들 피셜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저기가 있고, 일단 시장 상황이 좀 요랬었고, 오늘 조금 스토리 위주로 얘기를 해봤어요. 좀 스토리가 재미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요런 상태였고, 비트가 지금 당장 반등할 거라는 기대는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 횡보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베스트이고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상승을 사실 코로나 기점부터 우상향이긴 했죠. 거의 뭐 1년,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근데 조금 뭐 보수로 잡아서 뭐 21년 뭐 10월부터 해서 21년 뭐 10월까지 상승이라 치면 거의 1년 내리 좋은 기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중간중간 조정장도 있었지만, 근데 이런 1년 동안의 상승이 있었다는 거는 1년 동안의 하락 혹은 그 이상의 하락 기간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물론 그 하락이 뭐 계속 아래로 꼬라 박는 건 아니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뭐 횡보 엄청 오래 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사실 뒤집는 느낌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2017년, 18년에도 보시면은 하락이 되게 길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때도 거의 거진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떨어졌다 횡보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구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 좀 세계 경제 이슈도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좋아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시장에서 최소한의 좀 관심만 남겨두고 좀 이제 현생에 좀 집중하면서 현금도 모으면서 좀 그렇게 이제 다음 사이클을 위한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 재정거래라든지 뭐 김프 매매 같은 거 하실 때, 그러니까 보따리라든지 뭐 김프 매매 이런 거 하실 때 좀 급박하잖아요. 왜냐면은 사고 나서 뭐 변동이 굉장히 심하니까. 웬만하면 FTX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지금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뭐 틈만 나면은 뭐 그 입출금 막히고, 그리고 실제로 바이낸스는 가장 크긴 하지만 그 입출금이 굉장히 좀 느려요. 분빌 때는 평소에는 뭐 나쁘지 않은데 분빌 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FTX라든지 뭐 후오비라든지 OKX 이런 거 좀 평소에도 잘 뚫어놨다가 KYC까지 잘 해주셨다가 그런 좀 내가 좀 빠르게 매매를 해야 되고 전송을 해야 된다. 특히 전송 그런 거는 좀 FTX 위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X 오늘 보시면은 UST 같은 애들도 이제 선물로 쇼치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계정 하나 정도는 뚫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요 정도로 방송 마무리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힘드시겠지만은 네, 힘내 봅시다. 네. 다음 사이클에 진짜 한 5천만원에서 뭐 많게는 1억 혹은 뭐 좀 더 여유가 되면은 한 1, 2억까지도 좀 모아두시면은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